자, 이제 집중화 경향의 앞에서 대표적인 게 산술평균을 받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을 받고, 집중화 경향의 두 번째 거, 중앙값. 중앙값.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 자, 어떤 값을 뭡니까? 작은 데서 큰 순으로 또는 큰 순에서 작은 순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중앙에 있는 거 말하죠. 자, 어떨 때 사용하느냐? 자, 평균은 집중화 경향을 측정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계산된 결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평균은 극단적인 관측값, 아웃라이어, 그지? 특이값들, 그지? 아웃라이어, 이런 것들, 라이어인가? 이건가? 모르겠다. 아웃라이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특이값이라고 하는데, 그런 값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집중화 경향을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상경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에서, 예를 들면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일부를 추출해가지고 월소득을 조사했다. 월소득을 조사했는데, 표본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단위가 만 원인데, 180만원, 그 다음에 110만원, 100만원, 150만원, 120만원인데, 느닷없이 얘가 뭐 5억이네. 그지? 100만, 1000억, 5억이야. 뭐야, 이거 뭐. 이재용이야? 참. 엄청나죠? 월 소득인데, 그지? 5억입니다. 그 다음에 110만원. 자, 요래 나옵니다. 비트코인 하나? 자,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이 그룹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얼마? 1, 2, 셋, 넷, 다섯, 여섯, 7로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다 서메이션 해가지고 뭡니까? 나누기 7로 하면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값들을 갖다가 나열했을 때 작은 값에서 큰 순으로 이렇게 오름차수로 뭐 정리하든 또는 내림차수로 정리했을 때 이 중앙에 있는 게 이게 뭡니까?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120만 원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요거 다 더해가 7로 나누면요, 이 5억 있잖아, 요 튀는 값들, 특이 값들, 아웃라이어 때문에 전체 평균이 쫙 올라가죠. 얘들 실제로 봤을 때 뭐 110만원에서 100만원에서 뭐 많아봤자 180만원인데, 예, 월소득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고? 이럴 때는 특이 값들이 있을 때는 원래 사실 없어야 되거든. 특이 값 있으면 이거 날려야 돼. 지우고 나머지 이 값들로 뭡니까? 예, 산술 평균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렇게 싫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중앙값 구해라. 중앙값으로. 중간에 있는 값을 평균을 취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자, 지금 7개 다 더하면요, 얼마가 나왔냐면 약 7,250만원 나옵니다. 평균이 막 7,250만원. 자, 여러분들 한 달에 7,250만원 뭡니까? 아니죠? 예. 자, 이처럼 뭡니까? 중앙에 있는 값인데, 이처럼 홀수 개일수록 뭡니까? 중앙값 구하기 쉽지만, 짝수 개일 때는 중앙값 어떻게 구합니까? 양쪽으로 갖다 반반으로 쪼개주는 값 있잖아. 양쪽에 짝수 개잖아, 지금. 몇 개면 4개, 4개, 8개니까 중간에 있는 2개 있잖아, 2개. 요거. 요 2개 값 더해가지고 나누기 2해주면 그게 중앙값입니다. 아시겠죠? 뭐 쉽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책에서는 뭐 공식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 하는데 필요 없죠. 관측값의 수가 홀수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크기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거 찾기 쉽잖아. 짝수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있는 거 2개. 그지? 2분의 n 번째 값하고 2분의 n 플러스 두 번째 값이 중앙값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중화 경향을 나타내는 거, 세 번째 뭡니까? 특성치 값. 자, 최빈값입니다. 빈도수가 많은 값. 그지? 자, 소개한 통계량들은 양적으로 관측된 자료일 경우에만 집중화를 경향을 측정할 수 있다. 양적. 그지? 계산, 사칙 연산이 가능한 거. 양적 변수, 뭐 질적 변수 할 때 양적 변수들만 측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근데 어떻습니까? 최빈값 같은 경우는, 자, 모드라고 합니다. 모드. 아까 우리 중앙값 같은 미디안이라고 그러지. 미디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줄여가지고 약자로 ME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최빈값은 뭡니까? MO. 모드에 이거 약 써가지고 MO라고 했습니다. MO. 자, 최빈값은 양적으로 관측된 자료와 질적으로 관측된 자료에 모두 적합하다. 양적, 질적 모두 다 사용하다. 남자가 몇 명이냐? 그럼 남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예? 빈도수 많은 거 찾아주면 되니까 발을 정자 써주면 되잖아, 그지? 예. 질적으로 다 사용 가능하다, 그지? 자, 그런 장점이 있고, 자, 최빈값은 관측 횟수가 가장 많은 값으로 정의되며 평균값처럼 소수의 극단값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다. 자, 평균과 중앙값이 하나인 것과는 달리 최빈값은 하나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지? 뭐 빈도수가 많은 걸 찾기 때문에. 자, 최빈값은 관측값 중에서 관측 횟수가 가장 많은 값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책에서는 이거 설명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사업할 때 뭐 옷장사라든지 신발장사라든지 그 다음에 모자 같은 거 팔 때
이런 생산 공장을 차렸다.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떤 치수를 가장 원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100 치수부터 해서 뭐 200 치수까지 있는데, 평균적인 치수 딱 잡아버리면 쫄딱 망한다는 거지. 재고가 쌓여가지고 망한다는 거지. 이러면 안 되죠. 제일 많이 팔리는 치수. 예를 들어서 뭐 110 사이즈가 제일 많이 나간다. 예, 그거를 뭐로 잡아야 된다? 채빈값. 평균으로 잡아서 이것만 어떻습니까? 풀빵지수 찍어가지고 판매하면 돈 많이 번다는 얘기입니다. 예, 통계 배웠다고 해가지고 어설프게 말이죠. 예, 치수의 평균값을 구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예, 그 얘기입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평균값, 중앙값, 채빈값의 관계입니다. 평균값, 중앙값의 채빈값의 관계, 위치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는 평균값이 어떤 크기냐에 따라 부등호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림을 직접 안 보더라도 평균값, 중앙값, 채빈값의 관계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다? 그림이 대충 어떨 거다. 데이터가 오른쪽에 많이 쏠려 있다, 왼쪽에 많이 쏠려 있다. 안 그러면 좌우 대칭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평균값은 항상 우리가 x바로 표현하고요.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중앙값, 표본에 말하면 뺍니다. 일부러. 그래서 평균값, 중앙값, 채빈값, 그지? 중앙값 m이, 채빈값 m5의 위치를 보자. 자, 만약에 평균값하고, 그지? 중앙값하고 채빈값이 모두 값이 같게 나왔다. 뭐, 이게 10 나왔고, 이것도 10 나왔고, 이것도 10 나왔다. 그럴 때는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같기 때문에 어떤 일때는 좌우 대칭적인 종의 모양을 가진다. 대칭 분포를 가진다. 자, 딱 중앙값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샌드위치처럼 포개진다. 합동 관계가 나타나고, 자, 그 위의 꼬라지는 어떻다? 비대칭적인 꼬라지를 가진다. 자, 특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이래가. 이건 나중에 외도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외도. 섬이 아니고, 거제도는 섬이 아니고, 외도라고 하는 스큐니스, 맞나? NESS, 예. 스큐니스인데, 외도라고 하는데, 자,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 그러면 왼쪽에서 이 1, 4분면이잖아, 좌표평면. 오른쪽으로 가서 값이 커지잖아. 그지? 자, 여기는 지금 이 값들의 Y축은 발생 확률이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면 큰 값들의 발생 확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포진은 뭐 어떻습니까? 양은 어떻습니까? 이쪽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확률은 줄어들지만 양은 많이 차지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 때는 뭐 어떤 값이 제일 크다? 예, 표본 평균이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건 뭐라? 채빈값이다. 그래, 표본 평균이 예를 들어서 제일 클 때는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값, 외도가 양의 값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니까 뭐 이렇게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꼬리가 길다. 이렇게. 그지? 자, 이럴 때는 어떻다? 왼쪽의 긴 꼬리 분포는 어떠세요? 반대로 채빈값이 제일 크고, 뭡니까? 평균값이 제일 작다. 작은 값이 제일 많단 말이야. 예? 큰 값이 제일 많으니까 평균이 더 올라가겠지, 그지? 올라가겠지. 제일 크겠지. 작은 값이 더 많잖아. 그지? 딱 나눴을 때 이쪽으로 더 많잖아. 이쪽으로 더 많잖아. 그지? 요 정도 하면 쪼갰다 생각하면, 반 정도 쪼갰다고 생각하면, 그지? 쪼갰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작은 값이 더 많으니까, 그지? 평균이 제일 작을 거고, 그지? 채빈 값이 제일 많을 거야,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때 외도는 뭐라고? 음수다, 음수, 그지? 이런 거. 같을 때는 대칭 분포, 아닐 때는 비대칭 분포인데,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 때는 평균이 제일 크고, 왼쪽으로 꼬리가 길 때는 뭡니까? 평균이 제일 작아. 반대로 채비값이 제일 커. 이거 시험에 물어볼 수 있겠죠, 그지? 중앙값은 항상 중앙에 있습니다. 됐고, 부등호로 적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예. 자, 그 다음에 산포 경향의 측정. 자, 방금 우리 집중화 경향을 봤잖아, 그지? 집중화 경향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뭐가 있습니까? 통계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균값, 중앙값, 채빈값. 됐지? 근데 평균값, 중앙값, 채빈값의 관계도 봤고, 자, 우리는 평균값 말고 자료가 평균이 같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3학년 1반하고 3학년 2반이 있는데 평균이 같다고 해서 그 두 반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뭐 성적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성적이 분포 상태가 양호하다고 할 수 없죠. 그지?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이 고르냐 또는 고르지 않느냐, 이걸 잘 봐야 되지, 그지? 그런 게 뭐냐면 어떤 자료의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 이 자료의 흩어진 경향을 봐야 됩니다. 자료의 흩어진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자료가 얼만큼 평균에 밀집해 있다면 그 집단은 안정적인 점수를 가질 거고요. 실력이 뭐 예를 들어서 상당히 뭡니까? 평균화되어 있는 반일 거고요. 만약에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값이 흩어져 있다면, 널리 흩어져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집단은 상당히 불안정한 어떤 성적 분포, 예,
그 반에서도 실력 차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흩어진 정도의 경향을 보는 거 대표적인 게 있죠. 그죠? 참 분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범위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표 영역 측정입니다. 자, 자자, 그림 3-16이죠. 자, 자료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자료 1과 자료 2가 있는데, 뭐 3학년 1반, 3학년 2반 자료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료 1은 개수가 몇 개입니까? 11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11개죠. 11개의 자료가 있고, 자료 2도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1개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집단에, 자, 자료 1의 분표는 어떻습니까? 전부 점수가, 10점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쭉 가면 20점, 30점 쭉 가는데, 자, 이 집단의 평균이 얼마인가? 이 집단의 평균이 얼마인가? 평균 구해보니까 얼핏 보니까 딱 중앙에 있는 값이겠죠. 60이겠죠. 60. 채빈값으로 봤을 때도 이 두 번 있잖아. 두 번 나타나니까 얘가 평균일 거야. 그지? 평균입니다. 두 번 나타나니까. 그지? 10이 한 번, 20이 한 번 나타났는데.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평균값도 같고, 중앙값도 같고, 채빈값도 60으로 같아. 맞죠? 자, 이런 분포가 있다. 자, 이 자료 1의 분포고. 자, 두 번째, 자료 2의 분포는 봅시다. 어떻습니까? 40, 50, 그지? 53번, 64번, 73번, 그지? 60이 제일 많네. 채빈값을 봤을 때 얘가 평균값이야. 자, 역시 뭐 다 나눠서 보더라도 나옵니다. 자, 분포를 갖다 이렇게 찍어봤죠. 그지? 60이 4번, 50이 3번, 70이 3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둘 다, 이 집단, 이 집단, 자료 1과 자료 2 둘 다 어떻습니까? 평균값, 중앙값, 채균값이 뭡니까? 같아요. 좌우 대칭적인 분포인데, 자, 자료 1보다는 자료 2가 더 안정적이죠. 왜 그러냐니까, 이 자료는, 자료 1은 이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가 너무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들이 모여 있잖아. 자, 이 집단이 어떻습니까? 성적의 편차도 작죠. 위에 거는 성적의 편차가 제일 작은 값이 10점이고, 제일 큰 값이 110이야. 근데 제일 작은 값이 얼마입니까? 40이고, 제일 큰 값이 80이야. 첫 번째 집단보다는 좀 더 어떻습니까? 흩어진 정도 안정적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자료 2가 더 좋은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뭐 앞에서도 나와 있었지, 그지? 뭐 A 도시, B 도시 해가지고 A 도시에서 예를 들어 뭐 정책을 날 때도 A 도시 소득을 보니까는 뭐 그러니까 2천, 1천만 원, 1천만 원, 6천만 원, 5천만 원 1년간. 근데 평균을 보니까 얼마더라? 3천만 원이고. 자, 그다음 B 집단을 보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평균이 2천만 원이야. 자, A 도시, B 도시 비교했을 때 A 도시가 분명히 B 도시보다 1천만 원 정도 높아가지고 잘 살아. 그렇다고 해서 A 도시가 정말 B 도시보다 잘 살까요? B 도시는 뭡니까? A 도시보다는 평균이 낮다고 해서 못 살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얼마나 안정적인 거라 봐야 되겠지, 그지? A 도시는 제일 작은 값하고, 그지? 1천만 원하고 제일 큰 값하고 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범위라 그러잖아, 그지? 요 차이 5천만 원이고, B 집단은 어떻습니까? 제일 작은 값하고 있잖아요. 제일 큰 값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차이가 2천만 원인데 범위가 훨씬 작아. 범위가 작다는 말은 뭡니까? 그 집단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은 그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말은 소득이 들쭉날쭉이기 때문에 이 집단에 대한 경제정책은 공평한 소득 분배의 정책을 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집단 자료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이긴 하지만 전체가 가난하잖아. 좀 더 어떻습니까? 경제성장적인 어떤 개발 계획을 가지고 뭐 정책을 갖다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평균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얘기지. 그지?